봅시다. 자 봅시다. 자 경우의 수 볼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똑같이 배우는 거야. 경우의 수는 확률인데 확률은 안 배워요. 그냥 경우의 수 개수만 잘 세시면 돼요.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똑같이 하는 거라서 중학교 때랑 똑같은 식으로 풀 건데 각각의 이름만 지어줄 뿐이야. 어떤 건 팩토리얼, 어떤 건 퍼뮤테이션, 어떤 건 콤비네이션.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우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건 뭐냐면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배워. 합의 법칙이 뭔지 기억나니? 언제 경우의 수를 더할까? 그 따로 그치. 예를 들어 주사위 던져서 짝수 또는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고 하자.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면 전체 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렇지. 왜 더했어? 따로 상황이 어. 또는이라고 해요. 그치. 상황이 따로따로 봐야 되는 상황이죠. 짝수 따로, 5의 약수 따로. 그래서 더하는 거. 전체에서 개수만 세자는 거죠. 그래서 더하는 거고. 곱의 법칙도 볼까요? 자, 곱의 법칙은 예를 들어 주사위 2번 던져서 맨 처음에는 짝수, 두 번째는 5의 약수 나오는 경우를 구한다고 해보자. 자, 얘는 맨 처음에는 짝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5의 약수가 나와야 돼. 맨 처음에 짝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두 번째 5의 약수 나오는 경우 몇 가지? 그쵸. 그럼 얘 뭐예요? 6. 나이스. 곱하죠. 왜 곱해요? 같은 경우. 교차로. 오. 너 수영도를 머릿속으로 상상했구나.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2 나올 때 두 번째 1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맨 처음에 4가 나왔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맨 처음에 6이 나왔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케이스는 이렇게 한 가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그래서 하나의 가지당 두 개씩 있으니까 세 개가 두 개씩 있어서 3 곱하기 2에서 6가지. 괜찮아요?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걸 우리가 수용도라고 할 겁니다. 수용도는 경우의 수를 좀 복잡할 때 일일이 카운팅할 때 좀 써. 뭐 좀 많이는 필요 없거든요. 가끔 필요해요. 가끔 필요한데 그게 언제냐면 완전 순열 같은 거 할 때 가끔 필요해요. 완전 순열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훈이랑 예준이가 고깃집에 갔어. 둘이 데이트하는 거죠. 고깃집에서 데이트하는 거. 근데 여기가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여기 고깃집 책상이 있어.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예준이 신발 벗고 훈이도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기서. 예준이 신발 발냄새 나게 생겼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맛있게 먹고 나서 집에 갈 건데 둘 다 바보같이 자기 신발을 안 신고 가요. 이거 미쳤지. 예준이는 훈이 거 신고요. 훈이는 자기 거 안 신어요. 자기 거. 미쳤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 신발 안 신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자기가 자기 신발 안 신고 집에 가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한 가지. 그치, 한 가지. 두 가지. 너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정해져 있어요. 예준이가 신을 수 있는 신발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한 가지. 이런 게 완전 순열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죠. 자기가 자기 거 안 고르는 게 완전 순열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거 안 신고 가는 거. 이런 게 완전 순열이고, 사람이 두 사람이라서 경우의 수가 되게 심플한 거야. 사람을 조금 늘려봐도 될까? 네. 자, 이번에는 똑같이 고기를 먹을 건데요. 사람이 3명이 갑니다. 예준이랑 훈이랑 또 누구 갈까요? 선생님. 나갈까요? 네. 소연이요. 누구요? 서연이요. 소연이요? 서연. 서연이요? 네. 그러면은 둘의 이름을 합칠까요? 죄송합니다. 합치면 하현이야 하현. 재밌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자, 여기 신발 그럼 3개 벗겨져 있겠지? 응. 자, 그러면은 집에 갈 때 바보처럼, 우리 셋 다 바보처럼 자기가 자기 신발 안 신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까처럼 경우의 수가 심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용도를 그리면서 세봐야 돼. 예를 들어 예준이를 A라고 하고 훈이를 B, 나를 C라고 할게. 예준이 신발 A, 훈이 신발 B, 내 신발 C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A, B, C가 자기 신발 자기가 신으면 안 돼. A는 A 신발 신으면 안 돼. A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누구 또는 누구야? BC. B 아니면 C겠지. 자, 그럼 A가 B를 신으면 남은 신발은 뭐랑 뭐야? AC. A랑 C. B가 A를 신으면 남은 신발은 뭐예요? C. C. 인데 C는 C 신으면 돼요? 안 돼요. B가 C 신으면 남은 신발은 뭐예요? A. A. 이거는 될까요? 돼요. 이게 일단 한 가지 셌어요. 여기 한 가지가 있네. 또. 자, C로 시작할 때도 볼까? 남은 신발 뭐랑 뭐야? A, B. 인데 B는 B 신으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남은 신발 뭐예요? B. B. 그러면 얘는 될까요? 예. 얘 돼요. 그러면 전체 가지수 몇 가지일까요? 2가지. 2가지. 얘는 2가지. 괜찮아요? 네. 이게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갑자기 확 커져요. 사람이 4명이면은 좀 커져. 5명이면은 머리 아파. 30명.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용도 그리면서 해줘야지 좀 편할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바보처럼 자기가 자기 거 안 고르는 게 다 완전순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성덕 거 풀어볼까요? 자, 성덕. 어느 음식점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피자 3개, 파스타 3개, 샐러드 3개의 메뉴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택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10가지. 오, 둘 다 잘하네. 둘 다 뭐 했어요? 더 했죠. 왜 더 했어요? 한 가지. 이 중에서 어, 하나 주문하는 그렇지. 이 전체에서 하나 주문하는 거니까. 얘를 먹거나 얘를 먹거나 얘를 먹는 거니까. 그래서 10가지. 잘했다. 굿. 강동구 거도 해볼까요? 캐시오. 더하기 문제야. 자, 이거는 일일이 전개하지 말고요. 잠깐 생각 좀 하자면 앞에는 완전 제곱식 암산하면 항이 몇 개? 3개. 3개. 여기는 암산하면 항이 몇 개? 3개. 3개. 앞에도 3개고 뒤에도 3개면 분배 법칙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항이 몇 개 나올까요? 3개. 6개. 9개? 3개? 답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9개? 나이스. 이렇게 수용도를 그린 거죠. 가지치, 경우의 수 케이스로. 나이스. 훈이 이해돼요? 네. 왜? 이- 어. 한 항에서 오. 분배가 되는 게 3개니까. 그렇지. 맞아. 그래서 3개인 거야. 그래서 곱한 거야. 얘는 여기서의 항 하나, 여기서의 항 하나를 고른 다음에 각각을 고를 거니까 곱할 거죠. 각각에 고르고 곱하는 게 분배 법칙이지. 둘 다에서 선택할 거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잘하네요. 자, 이제 이런 것도 배워볼까요? 자, 포함 배제 원리라는 거예요. 포함 배제 원리. 프린시플. 네. 포함 배제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Principle of Inclusion and Exclusion. 네. 포함했다가 배제하자. 자, 이건 뭐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소수 나오는 경우 몇 가지? 대박 아니야. 뭐잖아요? 3가지. 2, 3, 5. 얘도 3가지고 얘도 3가지네. 전체 몇 가지? 9가지? 6가지. 라고 하면 이제 틀려요. 왜 그러냐면 짝수를 실제로 써볼까? 2, 4, 6. 겹치는 거 빼야죠. 그치. 소수는 뭐야? 2, 3, 5. 겹치죠. 겹치는 거 빼야 돼요. 그래서 얘는 3가지 더하기 3가지인데
한 가지를 빼줘야 돼. 한 가지가 겹치니까. 그래서 포함 배제 원리가 딱 이거예요. 이 식이야. 일단 더하자. 일단 포함시켜. 그 다음에 겹치는 거 배제하자. 그게 포함 배제 원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겹치는 거 조심하셔야 돼. 덧셈이 항상 덧셈이 아니야. 또는이라고 항상 덧셈이 아니야. 괜찮아요? 네. 이해되세요? 네. 좋아. 뭐야, 왜 이렇게 빠르지?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팩토리얼부터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문제 푸는 거 배웠었거든요.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의자가 3개 있는데 맨 앞에 앉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그 다음은 두 가지. 그 다음은 방금 나이스. 이거 다 뭐예요? 곱해. 왜 곱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그렇지. 동시에 앉으니까 잘했어. 자,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일 곱해서 풀었잖아.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곱하기 쓰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야. 이걸 간단하게 쓰자라는 게 팩토리얼이야. 앞으로 이거 3 팩토리얼이라고 쓸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n 팩토리얼의 정의는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다 곱한 게 n 팩토리얼의 정의예요. 예를 들어 3팩이 뭐예요? 3이 6, 그치 6. 5팩이 뭘까요? 60, 120. 나이스. 120. 아, 1을 안 곱하네. 자, 그러면 1팩이 뭘까 훈아? 1, 0, 아 1, 아 나이스. 1. 1. 1까지라 했잖아. 0팩은 혹시 뭐였는지 예상해 볼 수 있겠어? 0. 0. 일 것 같지만 얘는 1로 정의해. 얘는 약속이야. 얘는 정의야. 0팩은 좀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정의를 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0팩토리얼은 1이 맞긴 해요. 예를 들어 한 명을 우리가 팩토리얼을 언제 쓰냐면 나열할 때 써요. 3명을 일렬로 다 앉혀버릴 때, 3명을 다 나열할 때, 이럴 때 3팩토리얼을 쓰는 거야. 그러면 한 명을 앉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 아무도 0명을 앉히는 경우는 그냥 아무도 안 앉힌다의 한 가지. 이해돼요? 그래서 0팩을 1로 정의하는 게 타당한 거. 괜찮아? 우리 팩토리얼 자주 쓸게. 앞으로. 네. 팩토리얼 언제 쓴다고? 나열. 나열할 때. 잘했어. 자, 퍼뮤테이션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에 좀 이름만 바꿔준 거야. 예를 들어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의자에 앉힐 거예요. 예를 들어 의자가 2개 있어요. 맨 처음에 앉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아, 두 가지. 사람이 3명. 어? 두 명을 보고. 3명 중에서 세 가지. 2명만 앉힐 거예요. 그쵸? 맨 처음에 앉을 수 있는 경우는 A도 앉을 수 있고 B도 앉을 수도 있고 C도 앉을 수도 있으니까 3가지지. 그러면 그 다음은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2가지. 왜 2가지? 두 명. 아, 하나 빠졌으니까. 첫 번째 앉은 애 빼고. 그쵸. 첫 번째 앉을 때 빼고. 맞아. 괜찮아? 일준도 이해돼? 네. 오케이. 이게 팩트 퍼뮤테이션이야. 이게 3P야. 3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앉히기. 3 퍼뮤테이션 2의 정의가 요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3 퍼뮤테이션 2는 3 곱하기 2인데 얘를 좀 다르게 써볼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1로 나눠주면은 1이 약분되면서 그냥 3 곱하기 2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3 팩토리얼 곱하기 1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예준아 5P2는 어떻게 쓸까? 5 곱하기 4. 잘했어. 자, 그럼 얘는 5팩 나누기 몇 팩일까 호나? 3팩. 나이스.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로 퍼뮤테이션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여기 NPR이 써 있죠. NPR을 정의를 해보자. 얘는 아까 5P 이어서 위에는 5를 쓸 거예요. 아래 3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5에서 2를 뭐 하면 돼? 빼요. 빼면 돼. 그럼 여기 n이고 r이니까 분자에는 n팩, 분모에는 n-r팩. 요게 데피니션이에요. 요걸 기억해야 돼.
나머지는 쉬울 거야. 써먹을 때는. 괜찮아? 이해돼 예준이? 네. 아래 것도 볼까? 자, 콤비네이션은 뭐냐면요. 그냥 두 명을 뽑는 거야. 아까는 뭐냐면요. 뽑고 나열하는 건데 얘는 그냥 뽑는 거예요. 뽑을 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둘이 악수를 한다고 하죠. 아, 조그마하잖아. 앞에가. 예준이랑 훈이랑 악수를 한다고 해보자. 예준이랑 훈이랑 악수를 하는 거랑 훈이랑 예준이가 악수를 하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같죠.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 자, 그러면은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볼게요. 3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면 아까랑 똑같이 의자에다가 3 곱하기 2를 할 거야. 근데 얘는 A, B든 B, A든 같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3 곱하기 2는 이걸 다른 걸로 보고 센 거야. 그럼 똑같은 거를 2배만큼 더 센 거라서 나눠줘야 돼. 너무 많이 셌어. 너무 많이 셌어. 뭘로 나눠줄 거냐면 2로 나눠줘. 나누기 2. 정확하게는 2 팩토리얼.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나눠줘야 돼. 만약에 3명이었으면은 몇으로 나눠요? 1 6, 3, 그쵸. 6이 어떻게 나왔어? 3팩. 그치. 3팩으로 나눠야지.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나누는 거야. 만약에 4명을 뽑아. 그럼 몇으로 나눠야 돼? 20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돼. 계산 안 해도 돼. 응? 응. 응? 얘는 2명을 뽑았으니까 2팩으로 나누죠. 응. 3명을 뽑을 땐 3팩으로 나눠요. 응. 4 4명을 뽑을 땐 4 팩. 맞아요. 그렇죠. 그거야. 괜찮아? 그 뽑는 게 좀 뭐가 다른 거예요? 나는 그치. 나눗셈이 추가돼요.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누는 거냐면 뽑는 행위 자체가 아까는 뽑고 나열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앉을 때랑 뒤에 앉을 때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얘는 같아요. 아, 같은 건데 그냥 3 곱하기 2만 하면은 너무 많이 센 거야. 2개씩 같으니까 2로 나눠주자는 거지. 2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자는 거지. 같은 거니까. 괜찮으세요? 네. 이해되세요? 왜 나누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간단하게 쓸 거냐면 3명 중에서 2명을 그냥 뽑자 이렇게 쓸 거예요. 이 뽑는 행위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분자는 3p2랑 똑같이 생겼죠? 분모는 2팩이랑 똑같이 생겼죠? 네, 이게 콤비네이션의 정의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중에 괜찮아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요거 왜 나왔냐고요? 네.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요것의 계산을 3c2라고 한다고 했죠? 네. 오케이. 근데 이 3c2의 이 분자가 잘 보면은 아까 썼던 여기 3p랑 똑같아. 그쵸? 그래서 여기 분자는 3p라고 쓴 거예요. 분모에는 2팩이 추가돼서 2팩으로 써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너네가 한번 해볼까요? 5c2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5 나누기? 3 아, 아니요? 2명을 뽑으니까 2명을 일렬로 나라는 가지수만큼. 그렇죠. 저 뭐지 P 응. 양쪽에 있는 숫자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까는 그거는 요거 할 때. 요거 퍼뮤테이션의 정의할 때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계산은 어떻게 할까? 분자가 어떻게 될까? 2 4 20 오, 나이스. 분모는 2 나이스. 계산하면 10 잘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 좋아. 콤비네이션도 그럼 정의를 써볼게. 얘는 NPR 나누기 R팩이거든요. 근데 NPR의 정의가 아까 뭐였냐면요. 이걸 잠깐 이렇게 나눠서 쓸게요. R팩 분의 1로.
NPR의 정의가 뭐냐면 n팩 나누기 n-r팩. 아까 훈이가 얘기했던 거. 에다가 r팩분의 1만 곱하면 이게 콤비네이션. 그래서 얘는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 요게 콤비네이션의 정의야. 괜찮아 유준아? 네. 좀만 참아. 좀만 하고 더 좀만 쉽게. 알았죠? 네. 네. 오늘 진도 끝났어요. 이게 다 문제풀이에요, 이거. 우리 다 배웠어요, 필요한 거. 이제 해야 될 거는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만 하면 돼. 알았지? 요거 하나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할까? 자, OC 계산하고요. 3팩 계산해서 더하세요. OC는 어떻게 계산할까? OPE. OPE 분의 분의 아야 이거 어. 이프토리얼 분의 어. OP. 그렇죠. 그럼 얘는 분자가 20 분모는 2 계산하면 10 3팩은 뭐야? 6 나이스. 더하면 16. 오케이. 더이고. 괜찮아요? 네. 좀만 쉬었다 할까요? 네. 힘들어해 주나?